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행마는 입구자가 되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시고 정확하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행마 입구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입구자, 요 모양이 입구자인데 많은 분들께서 사용합니다. 일단은 100%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곶말을 도망갈 때 그리고 끊어지기 싫은 돌들을 주로 입구자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이 입구자는 안형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안형이라는 게 결국은 집을 만드는 장소가 많은 것이 안형이 풍부하다. 안형은 집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4개를 두면 집이 생기잖아요. 이때 이제 이 입구자가 집을 만들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돌에 비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거나 혹은 이렇게 두거나 그리고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모두 마찬가지로 호구가 되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집을 만들기가 조금 편한데 그렇다면은 이 호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입구자의 장점이었으니까 언제 입구자를 두지 않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백이 이렇게 있다거나 이렇게 있다거나 이렇게 있다거나 아무튼 호구가 되는 자리에 백돌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 입구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구자의 장점이 많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이 X되는 곳들, 흑의 입장에서 호구가 되는 곳들을 두는 것이 급소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입구자를 언제 두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용하면 되는데요. 이곳이 급소라고 했으니까 이곳을 두기가 힘든 장면이 이 입구자를 주로 사용하는 장면이 될 텐데 바로 이곳 양쪽에 날일자가 되는 자리에 백돌이 놓여 있을 경우 흑이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 아주 좋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백이 이제 이 호구 자리 급소를 두기가 조금 모양이 이상합니다. 백돌이 붙어있고 능률적이지 못한 모습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입구자는 백돌이 이쪽 날일자 되는 곳에 놓여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구자는 이 호구 자리가 급소였고요. 이곳에 백돌이 그리고 이곳에 백돌이 놓여 있을 때는 잘 두지 않고 양쪽 날일자 되는 곳에 백돌이 놓여 있을 때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입구자 이곳에 혹은 이곳에 백돌이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어떤 장면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곳에 이제 소목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입구자 만약에 날일자로 걸쳤다면 날일자로 걸쳐온다면 흑이 이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두는 행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백돌이 이곳 양쪽 날일자 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정석이죠. 차후에 이제 흑이 이렇게 씌워가는 것이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귀를 차지할 때 이렇게 붙이는 기분 좋은 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 이렇게 날일자가 되어 있을 때 이 호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눌러가는 것도 기분이 좋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백이 이곳에 한 칸으로 걸쳐 왔어요. 이때 혹시 입구자로 두는 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없죠. 없는 수법입니다. 우선 이곳이 백이 흑의 호구 자리에 위치해 있고 백이 차후에 밀어 올릴 때 힘이 좋을 뿐만 아니라 3, 3에 붙여왔을 때도 흑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곳에 걸쳐왔을 때는, 한 칸으로 걸쳐왔을 때는 입구자를 두지 않아요. 자, 이것은 화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점일 때 백이 날일자로 걸쳤을 때는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케미야 구단이 좋아했던 수법인데, 이렇게 삼연성이 있을 때는 입구자를 중앙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백이 여기서 이제 3-3에 들어가면 막고 밀고 날일자하고 붙이고 뻗어서 산 다음 젖혀있게 두면 되는데, 역시 지금 중앙 쪽으로 올라오면서 차후에 이곳에 눌러가는 수도 노리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공교롭게 아까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 보면 이 입구자 역시 백이 날일자의 위치에 있을 때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이 눌러가는 것이 기분이 좋죠. 자, 반면에 백이 한 칸으로 걸쳐 왔을 때는 역시 입구자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밀어왔을 때 흙이 아무래도 좀 모양이 힘이 없어요. 백은 붙어있는 반면에 흙은 떨어져 있어서 뭔가 흙이 기분 나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때는 흙이 입구자로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이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흙 모양이 아주 탄탄해서 이 백과 싸우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세력을 확장할 때 이렇게 눌러가는 기분 좋은 방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입구자 또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교롭게 백이 날일자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백이 높게 다가온다, 이러면 이 수법은 없는 수법입니다. 백이 밀어 올릴 때 젖히기가 힘들거든요. 늘거나 한 칸을 띄어서 둬야 하는데 역시 힘이 없습니다. 이때는 흙이 한 칸으로 뛴다거나 날일자로 둔다거나 하는 것이 보통의 수법이 되겠죠. 과연 이제 이 한 칸에 양걸침을 했을 때 양쪽에 이렇게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것이 좋을까요? 흙이 어차피 입구자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치는 것보다는 한 칸으로 양걸침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이 입구자로 나왔을 때 백돌이 양쪽 흙의 호구되는 곳에 급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백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때 흙이 막더라도 이 백에게 실리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 흙이 지금 약간 곰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양걸침이 되겠고요. 반면에 백이 날일자로 걸치는 것은 흙이 입구자로 나온 다음 들어갈 때 이렇게 씌워가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백에게 아까 높은 걸침을 당했을 때보다 훨씬 흙이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백이 축이 걸려 있어서 이곳에 양걸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은 이렇게 날일자로 양걸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높게 양걸침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